잘 들리죠? 9시 5분이 됐는데도 몇 분 안 들어오시네. 이럴 거면 그냥 공개 방송할 걸 그랬어, 남들처럼. 그죠?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개 방송을 대부분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 카페에 이렇게 보면 회원 방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 중에. 그거 아실걸? 주말에 뭐 회원 방송하는 전문가들이 없고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뭡니까? 공개 방송 계속 한다는 건 집토끼는 그냥 뭐 냅두고 그죠? 계속해서 방송 출연하고 공개 방송하면서 회원만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누가 뭐 여러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뭐 계속 자랑질하면 그죠? 그게 맞다 틀리다 뭐 누가 옆에서 써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야기 잘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저 한두 종목 언급한 거 뭐 이런 거 올라간 거 이야기하고 그런 마케팅이 더 낫지, 그죠? 저처럼 이렇게 매주 주말에 여러분들도 귀찮을 걸 한편으로는 이제 일요일 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저녁 방송한 달이고 저녁 방송하는데 안 들어가면 기분 나빠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앞으로 뭐 사실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향후엔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 높죠. 그죠? 퇴직하고 나서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서 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 중에 4명 중 3명이야. 그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그죠?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75%대 75%.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사실 우리가 뭐 또 뭐야 특히 문과 계열 그죠? 전문직이 아닌 부분이 회사 다니다 보면 뭐 60도 정년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기술직이나 뭐 생산직 이런 쪽은 노조가 있고 뭐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그죠?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뭐 이런 쪽은 그런데 실제 일반 기업에서 이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계속 승진을 잘 해서 올라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0대 중반 이때 다 그만두거나 그죠? 뭐 행여나 정년퇴직을 해도 뭐 지금 60살, 65살에 퇴직해서 사회에 이제 다시 진입을 하면 그죠?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몰라도 그죠? 뭐 퇴직금 받아서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대부분 치킨집, 뭐 커피집 뭐 해서 하는데 뭐 편의점 근데 지금 자료 보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 75%라고 한다면 이건 뭐 한장하는 거죠, 그죠? 왜? 최저임금비도 안 되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놓니, 그지? 그래서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은 그나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미국보다 못한 흐름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출산율이 그죠? 출산율이 0.72%, 0.72% 지금 내년으로 가면 0.7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갈 텐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 그죠? 고령층만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 흐름 부분으로 가면 내수 시장은 완전히 박살인 거야.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인구 구조로는. 그러면 그거를 회복을 하려면 뭐 일정 정도 일본처럼 관광이 엄청나게 몰려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수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내용도 똑같아요. 수출 경쟁력의 수출 산업 이쪽이 아니면 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나 네이버가 카카오 네이버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지잖아. 그죠? 참 징글징글할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한번 봐보죠.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국내밖에 안 되잖아. 국내 거기다가 동남아 뭐 저 네이버 일본 거기가 한계. 그 거기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 보세요. AI 쪽.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가장 세게 갖고 갔었던 게 AI 엔비디아. 그죠? 거기에 기술주들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 여건 속에서 AI의 그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고.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수조씩, 수십조씩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그죠? 앞으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끔가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앞으로의 세상 5년, 10년이 있으면 어떤 세상이 올까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키우는 거. 왜? 자원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들 교육을 시켜서 못 먹어도 애들을 교육시키는 그게 가장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뭐예요? 교육 평준화 이런 게 진행되면서 예전보다 학력이 떨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향후 이 큰 국가 미래 산업 거기에 인적 자원이 몰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쪽,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몰려가고 지금 뭐 의대 정원 뭐 확대하니까 뭡니까 서울대 연고대 그 뭐 의대 아닌 쪽 학과를 다니는 애들이 복학 안 하고 그죠? 그쪽으로 계속 재수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치? 그 사실 의료 인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첨단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역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우주연합 우주청 항공청 그거 할 때도 보면 그 해외 그죠? 그런 관련 기업의 관련 그 업체나 또 관련 뭐 국가기관 뭐 이런 쪽 라인의 월급보다 우리나라가 형편없잖아.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안 가려고 하고 결론은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돌파구는 그죠? 그래서 주식은 많이 떨어진 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이 지금보다 매출을 더 늘리고 영업이익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 섹터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많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반등은 일부 하지. 그죠? 여기 뭐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여기서 얼마에 이 37,000원에서 그죠? 37,800원 뭐 37,000원 요 라인에서 얼마까지 반등했어요? 61,000원, 1,200원까지. 37,000원에서 61,200원까지 이런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뭘 다시 또 박살나는 거라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오래 들고 있는 사람. 뭐 37,000원에 단타 들어가서 여기서 요거를 먹고 단기 매매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 위에서 산 사람들은 카카오가 망하냐? 이게 기본이거든.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 그 카카오 네이버 렛대로 있는 회사가 망해? 안 망하면 오래 들고 있으면 본전 오겠지. 여기 이 위에 있는 사람은 거의 팔 생각이 없어요. 더 떨어져도. 주식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들어가면 절대 못 팔아 주식은. 물론 강제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지. 신용 때문에 매도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매도하거나. 그죠? 손실을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야. 포기. 방치지.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때도 싸다고 생각했을 거고 이때도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한다고 여기서 쉽게 팔 수 있겠냐고. 못 팔아. 이 저점을 다시 깨도 못 팔아. 안 팔아. 그렇게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지? 근데 진짜 괜찮다 그러는 건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파마리서치, 스메카 코리아,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그죠? 그 다음 CS인드도 뭐 그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CS인드, 그 다음 뭡니까 또? CDMO,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오. 근데 셀트리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ST팜, 그죠? 그 다음 알테오젠. 이런 거는 다 양호하잖아, 주가가. 응? 그게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거 사겠냐고. 안 산다고. 많이 올라왔거든. 그죠? 이 공통점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응? 한국조선해양, 조선 쪽에서도 월봉. HD현대일렉도 월봉. 그죠? 월봉으로는 여기 찍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봉으로는 무진장 떨어졌어도. 그죠? 이 유형만이야. 물론 조그만 종목 개별 조그만한 애들 시가총액 뭐 2,200개를 저는 다 보진 않으니까 2,40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그죠? 저는 한 5, 600개만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라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 왜?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구조가 나중에 또 바뀐다 해서 그 바뀌는 주도 섹터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해본 사람만 해요. 제가 키움증권에서 그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었잖아. 키움증권에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있을 때 거의 그 분기마다 계좌 수익률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섹터에서 넘어가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발굴을 하기 때문이야. 남들처럼 종목 여러 개
10개, 20개, 뭐 어떤 그 전문가는 뭐 50개 넘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사람 수는, 회원 수는 몇백 명씩 있어. 왜? TV 많이 나가고 마케팅 잘하고.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는 몇 년 됐어도 뭡니까? 3천 명밖에 안 되잖아. 그지?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어떤 부분을 좋다 그러고 물린 거. 그죠? 물린 주식도 좋다 그러고 계속 좋다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좋은 이야기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거든. 주식은 위로받으려고 하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아웃이에요. 아웃.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주식이 올라서, 그죠? 주식이 올라서 비중을 좀 줄이면 내가 처분하기 싫은 주식, 물린 주식의 비중을 이 먹은 만큼 버려라. 그거 습관이 계속돼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은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거야. 그렇게 가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거든. 올라간 주식 팔아서 떨어져서 보기 싫은 종목을 물타기를 더 하려고 하거든. 이러는 순간 계좌는 박살인 거예요. 시장이 급락을 해. 옆에 주변 종목이 급락을 해. 그러면 급락하는 섹터와 종목을 매도를 중심에, 하락 중심에 있는 섹터와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덜 떨어진 걸 매도하려고 그래. 많이 떨어진 걸 매도하려고 안 하고.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주식은 내가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내려간 주식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회복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려올 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는 족족. 내려와도 얘도 많이 내려온 종목이지. 실적이 흐름이 나아질 거냐 안 나아질 거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금리 인하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잔소리가 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내가 딱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빠져서 싸다. 편안한 주식이 시장에서 올려주지 않아.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보다 더 강하면서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는 놈이 수익을 더 내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언급했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지금은 시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일 이걸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야. 저는 지금 굳이 더 바꾸고 싶지 않아. 그죠? 왜? 고점 징후가 아직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또 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도 언급만 하면 뭐 다우, 보합, 나스닥 마이너스 0.36%. 그죠? S&P 500 뭐 약과. 그죠? 그냥 얘네들 허드러블 워칭데이 옵션 만기 거기에 그냥 제한적으로 마감된 거야. 딱 보면 어때요? 섹터 보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떨어지고 그죠? 대신 구글, 아마존 뭐 그 정도 라인이고 섹터상엔 뭡니까? 크게 떨어진 부분은 없잖아. 그런데 하나 우리는 이미 목요일날 알고 있었잖아. 미국 시장 목요일날 끝나고 나서 페덱스가 11% 떨어지고 시간에 11% 떨어졌다. 그죠? 걔만 뭡니까? 15% 떨어진 거야. 그죠? 걔만 페덱스만. 그죠? 여기 있던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뻥 하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상하고 뭔 상관 있어 얘가. 그죠? 시간에 11% 떨어졌던 거 15%까지 떨어졌다. 얘 하나가 주요 그거고 나머지는 그냥 목요일날 올랐던 애 좀 떨어지고 테슬라 7% 올랐던 게 2% 떨어지고 엔비디아 4% 올랐던 거 1.6% 떨어지고 거기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니 뭐니 그런 이야기 정도. 그 다음 뭐 전체적으로는 쏘쏘.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채 금리야. 그죠? 요 한 달 봐보세요. 미국채 금리 금리 인하 B컷을 단행했는데도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네? 그죠? 3.2인가까지 내려갔었잖아. 뭐 세 달로 볼까? 그죠? 3.5, 3.6까지 내려갔었구나. 더 이상 안 내려가. 그건 뭡니까? 만약에 지금 B컷을 했는데 더 금리 인하의 속도를 빨리 늦추는 흐름이라면 10년물 금리든 2년물 금리든 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히려 B컷을 단행했는데도 반등해서 3.7. 뭐 이 정도면 크게 뭐예요? 경제지표가 나빠지거나 뭐 이런 걸 나빠져야 경제지표 나빠지고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거라고 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크게 영향질 게 없다. 하나 금요일 날 일본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 동결하고 나서 우에다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해서 10월 달에 그 금리를 인상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면 엔화가 강세로 갔을 텐데 그런 흐름 아니어서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9월처럼. 저는 미국 대선 끝나고는 할까라고 봐. 일본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대선 전까지는 시장은 크게 미국 시장에서 밀릴 흐름은 없다. 응?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근데 세게 올라갈 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는 지표들은 10월달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조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수 자체가 세게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왜 저는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틀려도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제가 주식 전문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왜 대표님은 선물 옵션을 안 해요? 그죠? 시장도 잘 맞추는데 지수도 잘 보는데 왜 선물 옵션 이런 건 안 하세요? 주식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주식하다가 손해 많이 봤다고 선물 옵션 뭐 이거 가지고 뭐 저 ETF 해가지고 막 이렇게 레버리지 이거 하는 순간 자산 다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빠른 속도로 주식보다. 기계는 사람하고 기계의 차이점은 기계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 그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팍팍팍 움직이지만 사람이 오르는 것도 먹고 떨어지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내가 선물을 올랐다 때렸다 이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라는데 주식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시장 지수보다 더 센 종목, 센 섹터 이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셔요. 종합주가 지수가 같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면 종목들도 대부분 같이 올라가잖아. 그죠? 추세적 상승 흐름을 갖고 가면. 응? 옛날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892포인트 가가지고 1400포인트 올라올 때는 개나 소나 다 올라왔다니까. 실적이 있고 없고 이건 하나도 필요 없어.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 수급이 몰리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특히 개인 유동성이 막 들어오는데 제정신 아닌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시가총액이 뭔지 이것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간다 하고서는 따라서 사는 그런 흐름으로 올라갈 땐 실적이 하나도 안 중요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낼 수 있는 섹터, 기업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 주도 섹터, 주도주인 거예요. 제가 왜 아까 방산이니 조선이니 화장품이니 그런 핵심 기업들을 그 기업들이 변치 않잖아. 걔네들도 시장이 세게 조종받으면 조종을 받아. 그런데 한 기업, 한 섹터의 상승 흐름이 그죠? 하루아침에 분기에 확 꺾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징조를 다 주지. 그래서 그죠? 제가 예전에 시험했었을 때도 보면 다른 여태 전문가들은 다 많이 왜 떨어진 종목에서 뭘 반등을 기대하면서 종목을 매매해? 응?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를 고를 생각은 안 하고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센 종목을 고를 생각을 안 하고 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매매를 하니까 시장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어떻든 시장보다 더 강한 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면 시장하고 비슷하거나 결론 미국 시장은 페덱스가 떨어진 라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 달러 이런 거 전혀 지장 없었다. 엔화도 그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 소폭 약세 보인 거 크게 나쁜 거 없다. 그죠? 타우 지수 말짱하고 그죠? S&P 500 말짱하고 양호하잖아요. 글로벌 시장 다 조정받아도 S&P 500 양호하잖아. 나스닥만 다우 S&P 500보다 못한 것뿐이지. 정배열 다 됐고 월봉에서 뭡니까? 우여곡절 뭐 있었지만 그죠? 횡보한 거잖아요. 3달 2달 오르고 3달 횡보한 거잖아. 나스닥이. 자 그런데 이렇게 횡보할 때 지수가 횡보할 때 많이 떨어진 게 누굽니까? 미국 시장에서. 기억나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거 반도체 아니야. 그죠? 엔비디아도 떨어졌지만 엔비디아는 걔네들만큼 안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잖아.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인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나스닥 약세인데 그죠? 나스닥은 여기인데 얘네들이 이미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그걸 뒤늦게 반영을 한 게 우리 반도체들이고 응? 나스닥이 한 3개월 횡보하는 동안에 박살났잖아 이미. 그죠?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안 한다 그랬잖아 제가. 그지? 기억나실 거야. 기쁜 조약돌님이 응? 뭐야? 응? 테크닉 물어봤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이거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 물어보신 라인이
내가 준비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잘못 잡고 들어가면 그 후유증을 세게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익숙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죠? 빠져나올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그런 어디를 잡아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혼자 하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잡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면 뒤늦게 특히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큰 마디 상승이 이런 큰 마디 상승이 여기서부터 봐야지. 두 번에 걸쳐서 이 높이 두 번에 걸쳐서 세게 나온 종목은 요거죠 높이가. 그죠?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잖아. 그죠? 여기가 하나마디. 여기가 하나마디. 작년에 그죠? 2차 전지가 이런 큰 마디가 나왔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이 부분을 희석시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물론 여기서 또 반등 들어올 거예요. 반등 들어오면 내려오는 60일 이평선에 저항받고. 그죠? 근데 저는 AI는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JP모건이 모건 스탠리가 그죠? 하이닉스 그 리포트 냈지 그죠?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립적.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부정적. 이건 리포트 낸 거예요. 자기네가 팔아먹고. 응? 근데 그게 어떻든 아니든 간에 그게 죄가 아니고 나중에 낸드 가격이 디램 가격이 HBM이 더 수요가 좋아서 더 올라가든 아니든 메이저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여지면 주가를 다시 되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거. 응?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월봉으로는 거의 왔다 그러잖아, 그죠? 왜? 여기 월봉 가격이 62,000원, 여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그죠? 여기 깨졌어. 그런데 63,000원 라인은 뭐야? 비비고 할 만한 위치야. 그런데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뭡니까? 매수세가 유축이 된다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왜? 여기가 포인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죠? 그 금리 인하가 반영돼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제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4개월. 그죠? 그리고 대선 앞두고 투자가 11월 달까지, 11월 5일 전까지는 투자가 확대되지 않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은 지표가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그걸 아니까 그런 리포트를 던진 거예요. 뭐, 여기서 반등에는 들어오겠지만, 이게 반도체가 추세 상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자본재. 그죠? 그럼 살려면 언제쯤 사야 돼? 4, 4분기 실적 발표하는 1월 중순. 이때쯤 사는 게 나은 거지. 타이밍상으로는. 경기 민감주는. 그래서 그쪽은 쳐다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반등은 조금 하겠지만. 자, 벌써 10시야.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게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그 핵심은 이제 그 얘기보다, 그죠? 자, 오늘 올려드린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다만 이제, PER이 높아.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분명해. 아셨죠? 그래서도 지수가 세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제한적 움직임을 놓을 거고, 뭐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 방식 바꿨던 이유가 뭐예요? 실업률 수치를 내리려고 실제보다. 그런데도 18.8%래. 응? 중국 그건 뭔 기대를 하냐고, 그죠? 자, 인텔이 퀄컴한테 넘어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고, 뭐 여기에 뭐 현대차하고 화장품주 뭐 추천 하나증권이 했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 이쪽 종목은. 그리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거, 지금 자율주행차부터 중국의 소프트웨어 금지시키겠다. 이런 거는 특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죠? 중국 견제는 계속이야, 여러분들.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부분을 공약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아셨죠? 여튼 이런 내용들도 한번 지금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지금은 요 부분이야.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상 3, 4분기도 실적 기대 없어. 아셨죠? 실적은 기대 없어. 그나마 LG 엔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그 정도가 3, 4분기 실적이 2, 4분기만 할라나? 오히려 다른 애들은 실적은 더 안 좋을 거다. 근데 이제 실적만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그나마 지금 뭡니까? CATL 리튬 강산 가동 중단하고, 그죠? 독일의 전기차 세액 공제 부활하고, 뭐 요런 부분, 거기다 이제 해리스가 될 것이다라고 됐을 때의 기대감, 요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지 실적 기대감은 없다. 아시죠? 그건 가격이나 단가, 이거 수치 보면 되잖아요. 이게 2024년 2분기 막대 그래프, 그죠? 지금 요 막대 그래프가 2, 4분기보다도 못하잖아. 수출액으로 보면 3, 4분기, 그죠?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7월, 8월. 그죠? 9월 나와보니 얘보다 못 넘어가겠죠? 2, 4분기보다. 응?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 그나마 포항 지역이 좀 나아진 모습. 그 정도고 청주 그다음 뭡니까? 하여튼간 뭐 대부분 천안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대부분 안 좋다. 이제 뭐 그런 걸 봤을 땐 큰 기대감은 아직은 없다.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 유럽 자동차 지금 8월 달에 17% 감소. 유럽. 전기차는 32% 감소. 유럽. 그나마 뭐예요 지금 아까 뭐예요 GM하고 현대 그 EV3 뭐 요런 쪽 그게 조금 신차 효과로 팔리는 부분 그 정도다. 그죠? 그리고 미국이 정책 금리를 1% 내리면 수출은 0.6% 정도 증가한다라고 그래. 이게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수출주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올려놓은 거고. 자 이제 간단하게 금리 인하가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쪽으로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여튼 9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가 뭐 103.3이었었는데 102.8. 근데 뭐 이 중요도는 그렇게 크다라고 보진 않고. 수요일 날 K배터리 2024, 뭐 25에서 27일, 그리고 메타커넥트,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거예요.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근데 뭐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초련 박살나서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실적보다 실적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거지. 그래서 요걸 앞두고 그죠? 저는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뭐 요때는 반도체 쪽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겠지. 미안해서라도 그죠? 금요일처럼.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세 출발할 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오후장이나 화요일 정도에 반등하다가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음매 기주가 할 거고. 그죠? 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에 신경 써야 되니까. 8월 내구재 주문 미국에서 이 내구재 주문도 그죠? 내구재가 소비자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전달 9.8%에서 마이너스 2.9%. 응? 요거는 뭡니까? 소매 판매 쪽에 안 좋은 부분. 그죠? 내구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비싼 거, 가구나 가전이나 그죠? 자동차 이런 쪽 라인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2. 전달 9.8인데 마이너스 2.9%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표 나오면 뭡니까? 또 흔들릴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초 월 화요일 강세. 그제? 나름 뭐 길면 수요일 그다음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내구재 주문을 앞두고 조정.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적이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면 뭐 다시 또 도달아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이나 PC 물가 보게 되면 다 지출 물가 다 전달보다 내려오는 쪽.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다라니까. 그래서 0.5%를 인하를 했을 거고. 그래서 경기 쪽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해도. 이해되죠? 그러면 반등 들어오는 쪽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경기에 민감한 섹터 부분들은 그지? 그런데 화장품은 지금 그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전력기기나 이거는 뭡니까? 경기 민감한 부분이 아니야 사실. 다만 이제 전력기기는 AI 투자 설비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반도체 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그제? 그래서 변동성이 반도체를 따라가는 거지만 반도체하고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자세하게 수치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셨죠? 그나마 추석 연휴라고 가계 대출 이게 조금 잡혀서 우리도 금리를 그죠? 10월 달에는 좀 인하를 하겠지. 0.25bp 많이 해보니. 저는 그거 가지고는 시장의 유동성이 막 들어오고 그럴 부분이 아니야. 중요한 건 그죠? 저 금투세 24일 날 민주당 그 토론회 한다는데 그죠?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민석이가 3년 뭐 유예 뭐 이런 얘기를 꺼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를 둬서 올해 시행하자고는 안 할 것 같은데 하도 그저 누구야 진성준이하고 임광현이 뭐 해가지고 부룩부룩 하자고 그러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죠?